예,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새벽 강화도 캠핑장에서 어린이 3명과 어른 2명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배경 헬기 추락 사고의 실종자를 찾지 못한 상황인데 안전사고가 끝이 없습니다.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 시설뿐만 아니라 그런 규제조차 없으니 정부의 안전 무대책이 사고 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1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세월호 이전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출범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정부 여당이 영부용하고 있으니 대책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다짐했던 것처럼 정부 당국이 더 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노력해주기 촉구합니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한 데 이어 1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놨습니다. 민간에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니 정부가 돈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워낙 어렵고 또 선거가 닥쳐왔으니 이해가 갑니다. 비록 선거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기 부양책으로는 잠시 반짝 효과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경기 부양책만 5차례 최소 60조 이상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선거에서만 재미를 봤을 뿐 민생 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을 보면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같이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금리가 높거나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기업의 정보에 무려 540조의 산해 유보금이 있어도 사업 전망이 보이지 않으니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비가 부진한 것도 경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가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돈이 국민의 지갑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대기업의 금고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면서 90조 원의 득세를 가져가게 풀었지만 결과는 건설사 특혜와 재정 고갈이었습니다. 정부는 어렵기 전에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쟁이와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성장 전략이 이미 브라질이 성공한 바 있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지도입니다. 피험물에 지나지 않는 일화에 대해 북한이 화력으로 사격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는 대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경지 주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무모한 대응입니다. 북한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몇 안 되는 사람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적경지 주민의 안전과 생업을 해치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는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나라의 안녕 질서
유지와 또 안보의 양면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해서 선거에 이용할 그런 나쁜 속셈이 아니라면 조국정당 살포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당 대표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도처가 불안합니다. 사건 사고가 연이은 터지고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강화도 미 신곡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5명이 숨졌는데 그 중에 3명이 어린이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도 일삼지 않는 우리 시대의 나쁜 간행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1662개의 야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야영장의 대부분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에서 230여 곳만 당국에 등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가 미등록인 채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캠핑장 430여 곳을 무작위 안전 점검한 결과 79%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국의 캠핑장을 관리 감독할 소감부처도 없고 관련 법률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전은 정말 요원한 것인지 정부는 국민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4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 증세와 재벌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7일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도 19.59%에서 2013년 15.99%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법인세 공제 감면 총액은 7조 1천억 원에서 9조 3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2013년만 보면은 전체 공제 감면세의 가운데서 75.6%가 수입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 돌아갔습니다. 7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와는 거꾸로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에 10.59%에서 11.3%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의 특혜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낙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내 유보가 540조에 이르고 있는데 투자도 허용도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수는 펑크가 났고 만성적인 적자 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서민 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부족한 세수부터 메꿔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1호기에 원자료의 연료방이 모두 녹아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밝혔습니다. 또한 1, 3호기 폐로에만 4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며 방사능의 오염수의 바다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력회사들은 최초로 노후 원자로 5기의 폐로를 정식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간나오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싸지도 않다. 원전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경주, 울산, 부산 등 동남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쿠시마보다도 몇십 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성 1호기와 맞붙어 있는 나아리 주민들은 아침마다 원전 폐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배출된 삼중수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주장과 외침을 경청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싸지도 않고 안전은 재앙 수준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조치 철회해야만 합니다.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의 길로 가야 합니다. 재앙 수준의 원전을 옆에 두고 불안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또 미인가된 캠핑장 화재로 귀중한 인명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까지 신설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안타깝습니다. 매사가 소위코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식 대책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상가 명복을 빕니다. 천안함이 피격된 지만 5년이 되었습니다. 희생된 46명의 장병, 그리고 병사들을 구조하다가 희생되신 고 한준호 중위, 금양호 선원 9분 모두 함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로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며 잠수함에 탑재하는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호전적인 도발 형태와 전쟁 기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는 무능과 부패가 횡행하고 시대착오적인 남남 갈등 조장 등으로 바람잘날이 일었습니다. 계속되는 군 지휘관들의 성추행 사건, 깜깜이 장비로 줄줄이 해군 참모총장이 구속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비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는 나라와 국민 그리고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외신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북한은 무모한 무력 대응 의혹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국군은 국토 전후방에서 천안함 46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애국심으로 뭉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천안함 5주기를 맞아서 정부의 대우각성과 철저한 비리척결을 촉구합니다. 최근에 미국 사드 배치 문제와 AIIB 가입 문제, 박 대통령의 5월 방러 문제,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 등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정부가 눈치 보기, 시간 끌기, 줄타기 외교를 한다고 비판이 있고 해외에서는 불안한 한국 외교, 한국 피로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교전에서 중요한 것은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원칙, 때로는 유연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동적 외교를 펼쳐야 예측으로의 한반도 및 동북아 포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공동책임 발언,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은 일본 외교의 승리이자 우리 외교의 무능을 노출한 대표적인 것이고 국정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무능 정부의 또 다른 단면이 아닌가 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는 상황을 주도하는 능동적 외교를 통해서 실속 있는 외교 역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가 걸핏하면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100조 원에 가까운 투자 감세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4대강과 자원개발 비리에 탕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41조 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비리의 덩어리를 캐는 성역 없는 국조특위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청문회에서부터 국무총리가 담화에서 밝힌 부정, 부패, 알건, 세공 그리고 무관용 원칙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이것이 강한 증명서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 안내문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출 서류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필수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4번,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이것은 필수 제출 자료이고요. 신청자 유형별로 보면은요, 상시 근로자는 월급 명세서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서, 일용 근로자는 일용 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자영업자는 소득 금액 증명원, 농업, 어업, 임업소득 등,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수입 확인 등 20가지 가까이 되는 이 가난 증명서를 제출하고 가난을 입증받아야 의무급식을 받게 되는 비정한 경상남도의 학교 교실의 풍경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지난주 경남도 의회에서 의무급식 폐지 조례안이 실제로 통과돼서 경상남도는 28만여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7만 명 가난한 아이에게 딱지를 붙이기 위한 지금 가난한 아이 증명 작업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비정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경상남도 도민들은 내가 준 표 내놔 라면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낙인 찍어서 편을 가르고 학교 교실에서도 가난한 아이와 부자 아이가 서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상남도 교실의 풍경을 참 걱정합니다. 그랬던 홍준표 지사는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미국 현지에 가서 골프를 쳤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인 주모 씨와 골프를 쳤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정하게 의무급식을 폐지한 홍준표 지사는 과연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오만과 독선, 불통에 빠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냐, 돈이 먼저인 세상이냐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아이에게 낙인 찍어 가난 딱지를 붙여 교실에 부와 가난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을 원하는 홍준표 도지사 같은 그런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식 최고위원 바랍니다. 예, 어제 새벽 강화도 캠핑장에서 화재로 사망한 5분에 대해서 먼저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음 뒤로도 인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 일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가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으로 운영하는 기간에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은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호로만 늘어나게 외치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대응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심히 안타까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참에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또한 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는 야영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을 철저히 보완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7일 3자 회동 이후에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놨습니다. 21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놨는데, 이 부양 대책에 대해서 또다시 이 선거용 경기 부양 대책이 아니냐,
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앞서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정부는 5차례에 걸쳐 최소 60조 원 규모의 경기 정책을 발표했지만 통계청이 밝힌 수치로만 봐도 그 정책 효과는 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3월 2일 통계청 수치만 봐도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7%, 소비는 3.1%, 설비 투자는 7.1%씩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 담배세 효과를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1.1%로 16년 만에 최고치이고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발생되는 등 이러한 경제 수치를 보면 그간의 정부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됐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적에 대해서 억지 논리로 반박하는 동안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 정책적 대안, 또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관련 입법들에 대해서 정부가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 야당과 함께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진정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승희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부터 나서서 색깔 공세를 재보궐선거의 핵심 선거 전략으로 정하고 야당에 대해 선거용 이념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혹세 무민하는 것이며 정책 선거를 외면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입니다. 지난 2년간 인사실패와 박폐와 문고리 권력의 폐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관련, 국정원과 검찰개혁 관련 공약 파기, 남북관계 파탄, 세월호 참사 등 국민 안전에 대한 무능, 서민경제 파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구태정치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 심판과 국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민생 회복의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 기구의 활동이 28일로 종료됩니다. 새누리당과 정보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30%로 반토막 내서 용돈 연금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의 강화 및 국민연금을 상향 조정할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유일한 공적 연금 기능을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해체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국민과 이간질시켜 공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되고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해체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해체로 이어지고 사보험 시장은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연금의 구입 후 빈입빈을 초래하고 OECD 최고 노인 빈곤율, 자살률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월호는 진행형입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월호 침몰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조했던 김동수 씨가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지난 19일 제주도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된 국회의원은 세월호 진상특위를 세금 도둑 탐욕의 결정체라고 비난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위안에 대해서 한 달 넘도록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어느 누구도 당시 아이들을 건지지 못해서 자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정작 죄의식과 자책감을 느껴야 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을 따지던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하는 정부가 어디에 언제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불쌍한 서민, 국민에 대한 측은지심, 정녕 없으십니까? 저 자신부터 김동수 씨께 사죄드립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하시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김동수 씨와 세월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리고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세월호 특위의 협상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하루빨리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추미애 최고위원님. 보수단체 쪽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북한은 방송을 통해서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전단 살포로 인해서 남북간의 충격도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이다 라는 표를 던지셨는데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상황을 놓고도 말리지도 않고 지도하지도 않고 결단하지도 않는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일 대박 이전에 실제 이런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지도하는 모습이야말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다라고 합참은 미루고 있는 것이지만 민간인에 대한 위험 상태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경찰 쪽에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의해서도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또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당국이든지 나서서 이런 돌발적인 사태에 대한 우려가 되는 만큼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침체된 경제 살리겠다면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낮췄습니다. 근데 그 서민은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대출 상환금리를 인하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도에 상환할 때 여전히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잘 지도를 해서 실제적으로 서민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사후 대책,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